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을 전해드리는 김미아입니다. 오늘은 채널 시청자 성이름님께서 신청해주신 후나바시 18세 소녀 생매장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잔혹함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학창시절에 친했던 친구와 다퉈본 적 있으시죠? 돈을 빌려 가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럴 때도 감정이 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중학교 졸업 앨범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것은 별로 상상해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살아 숨쉬는 18세 소녀를 생매장했다면 믿어지세요? 오늘은 2015년 일본 지바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후나바시 18세 소녀 생매장 살인사건의 전말을 밝혀보겠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유아사 나루미와 피해자인 노구치 아이나가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사건 당시 둘 다 18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했고, 노구치가 고등학교를 1년 만에 자퇴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나루미의 집에서 같이 살 정도로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노구치는 어릴 적 가라데 지역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마음도 가졌었죠. 하지만 자퇴 후에 노구치의 삶은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면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스트 클럽이었어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호스트의 호객행위에 이끌려 클럽에 발을 들인 노구치는 그곳에서 만난 한 호스트에게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호스트 클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돈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죠. 아직 18살밖에 안 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싼 환상이었습니다. 노구치는 호스트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죠. 하지만 18살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노구치가 선택한 임시 방편은 바로 중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졸업 앨범이라는 것이 신분 확인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어쨌든 노구치는 여러 업소를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한 업소에 졸업 앨범을 내놓고는 돈만 챙겨 무단으로 다른 업소로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앨범을 잃어버리자 다른 친구들에게 앨범을 빌리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친구들에게 옷과 화장품, 심지어 돈까지 빌린 채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구치에게 돈을 빌려주고 앨범 문제로 얽힌 친구들 중에서는 바로 그녀의 절친 유아사 나루미가 있었습니다. 노구치가 연락 두절 상태로 도망다니던 어느 날, 나루미의 귀에 믿기 힘든 소문이 들려옵니다. 노구치가 자기가 좋아하는 호스트 기념일에 100만엔, 하나로 약 1천만원짜리 샴페인 타워를 세워준다라는 소문이었죠. 나루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돈을 떼먹고 다른 친구들 물건까지 들고 잠적한 친구가 남자한테 1,000만원짜리 술을 사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의 끝이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루미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루미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인연 이거 진짜 연락이 안 되네. 졸업 앨범도 안 돌려주고 어설프게 복수해서 경찰한테 걸리는 건 싫으니까 아예 죽여버릴 거다. 나루미는 육체관계를 맺고 지내던 사이라고 추정이 되는 지인, 당시 20살이었던 이대 유키를 찾아가서 복수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이대는 한술 더 떠서 노구치를 납치해서 돈도 뺏고 죽이자라는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이대의 전 직장 동료였던 당시 20살 나카노 쇼타까지 합류하게 돼요.
나카노는 과거 이대의 휴대폰으로 12만엔을 무단 결제했다가 약점을 잡힌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심부름꾼처럼 지내던 위계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가 나카노에게 물었대요. 죽여서 묻는 게 좋을까? 산채로 묻는 게 좋을까? 근데 나카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죽이고 묻으면 무거우니까 그냥 산채로 묻는 게 낫다. 아마 죽이면 자기들이 힘들어서 옮겨야 하니 스스로 그냥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미로 대답한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듯이 사람의 목숨과 묻는 방식을 논하고 있죠. 이들의 대화에서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저 살인을 하나의 게임이나 이벤트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당일에 이들의 움직임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마치 사냥을 준비하듯이 케이블 타이와 덕테이프, 그리고 피해자의 비명을 틀어막을 양말을 구입합니다. 이대의 지시를 받은 나카노는 인적이 드문 밭으로 향해 깊이 1m의 서늘한 구덩이까지 파놓습니다. 이대와 나카노는 범행 중 서로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본명 대신 존과 K라는 가명을 설정해서 철저히 입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무대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16세의 철근공 소년입니다. 도쿄에 살던 이 소년은 주범인 나루미와 당시 교제 중이었거나 아주 밀접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는 이 소년이 사건을 주도한 이대와 나카노를 만난 게 범행 당일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여자친구인 나루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다가 이 끔찍한 범죄의 톱니바퀴 속으로 무기력하게 걸어 들어온 거죠. 호스트 클럽 앞에서 매복하던 이들은 밤 10시경 길을 걷던 노구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에서 내린 나루미가 길을 가로막자 당황한 노구치는 뒷걸음질치며 도망가려 했어요. 나루미는 그녀를 짐짝처럼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노구치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친구에게 나루미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띠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지금부터 사람 죽일 거야. 그녀의 이 한마디와 함께 달리는 차 안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나루미와 나카노가 양옆에서 노구치를 압박했고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지갑에 든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이었어요. 이대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든 이들은 노구치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잔인하게 결박했습니다. 입에는 양말을 쑤셔 놓고 그 위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고요.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머리에 모래주머니까지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나카노가 귓가에 차가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오늘 죽을 거다. 이후 이대와 나카노는 인적이 끊긴 숲으로 노구치를 끌고 가 참혹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차로 돌아왔을 때 이번엔 나루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나루미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노구치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요. 그녀의 맨살을 담뱃불로 지지는 끔찍한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웃으며 살을 태울 때 노구치가 느꼈을 뼈저린 공포와 절망은 감히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4월 20일 새벽 0시 무렵 악마들을 태운 차는 마침내 미리 파둔 구덩이가 있는 밭에 도착했습니다. 이대가 나카노에게 조금만 흙으로 덮어두라고 지시한 뒤에 나머지 일당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 안 단단히 결박당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18살 소녀 노구치.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나카노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살고 싶어요. 나카노는 피해자와 일명씩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원한도 없었죠. 하지만 나카노의 머릿속에는 소녀에 대한 연민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주변 민가에 들려 범행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두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살려달라는 절절한 애원 앞에서 나카노가 선택한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나카노는 서둘러 흙을 쏟아부었습니다. 노구치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묻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흙 속에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흙을 덮고 또 덮었습니다.
부검 결과 노구치의 기도에서는 다량의 흙이 발견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흙을 삼켜야 했던 18세 소녀는 결국 고통스러운 질식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나카노를 보고 이대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야, 벌써 다 묻었어. 일처리 귀신이네. 심지어 묻힌 땅을 다지면서 에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빼앗은 돈은 나루미가 마낸 남자들이 각각 2,000엔씩 나눠 가졌습니다. 생매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악당 중에 한 명이 16세 철근공 소년에게 이 휴대전화 강에 좀 버려 라고 지시합니다. 소년은 아무런 반항이나 질문 없이 노구치의 휴대전화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과 구조의 희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없애버린 것이죠.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행과는 달리 사건 직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벌입니다. 범행을 숨기기는커녕 동네방네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나루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묻어버렸어. 담뱃불로 치졌거든. 우와, 물고기처럼 벌떡벌떡 되더라 라면서 웃으면서 자랑을 했고, 나카노 역시 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어 라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결국 이 어이없는 자랑질 덕분에 이 악마들은 범행 며칠 만에 덜미가 잡혀 전원 체포가 됩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열린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 분노 유발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이들의 재판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루미는 재판 내내 나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계획은 이대와 나카노가 세운 것이고 나는 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냥 빌려준 졸업앨범을 찾으러 가는 줄로만 알았다면서 발뺌을 했죠.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 나카노와 친구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나루미가 피해자의 가방을 뺏고 담뱃불로 지지며 웃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죠. 제가 이 재판 기록을 보면서 제일 혈압 올랐던 부분이 이건데요. 판사가 나루미에게 유가족에게 사과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나루미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내가 썩어가지고요. 제가 회복해서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거를 이해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할 거거든요. 지금은 제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린가요? 심지어 남을 폭행하는 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8살 소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이코패스적 발언이죠. 직접 흙을 덮어서 생매장한 나카노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대와의 권력 관계 때문에 억지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대에게 평소 맞고 돈을 뺏기던 처지라서 거절하면 자기가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나카노는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기는 했지만 판단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범행 후에 친구에게 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어 라면서 무용담처럼 문자를 보낸 사실이 검찰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살인의 판을 짠 이대 유키는 철저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가면까지 썼겠느냐.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 근데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니까 나카노가 돌발적으로 죽인 거다 라면서 모든 죄를 살짝 딸리는 나카노에게 덮어씌웠죠. 재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문을 읽기도 했지만 검찰이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뻔뻔하게 지금은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비열한 변명에 일본 사법부는 철퇴를 내렸어요.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가담자 3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나카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렇게 꾸짖습니다. 살아있는 채 땅에 묻힌 피해자의 두려움, 고통, 절망, 굴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살려달라는 애원을 무시하고 생매장한 것은 너무나도 잔혹하다. 이대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너무나도 얕고 이기적이다. 범행의 주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면서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이대에게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은 잔혹한 범행이며 비합리적인 변명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대가 나카노의 단독 범행이라고 우겼지만 땅에 묻힌 피해자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라면서 아쉬워했던 점을 들어 처음부터 확고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주범 나루미였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었죠.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매우 비정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미성년자임에도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을 몰랐다는 나루미의 주장에 대해 적어도 범행 직전에는 생매장 계획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포함된 범죄에서는 교화의 여지를 두어서 형량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분통을 터뜨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재판부도 그 잔혹성과 가해자들의 극악무도한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자신들의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된 아주 합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16세 철근공 소년입니다. 본인이 직접 땅을 파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으니까 억울하다고 해야 할까요? 눈앞에서 또래 소녀가 묶인 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그저 여자친구가 하는 일이니까, 처음 본 무서운 형들이 하는 일이니까 라면서 침묵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이런 비겁한 방관과 암묵적인 동조가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이 소년이 단 한 번이라도 제동을 걸었거나 몰래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노구치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소년은 재판에서 납치와 강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모나 계획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살인죄의 무게는 피한 채 가정법원을 거쳐서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데 그치고 말았죠. 이 사건의 범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표현조차 아까울 정도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소년 범죄, 그리고 20대 초반의 범죄를 다룰 때마다 우리가 본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가해자들의 정신연령이나 태도가 너무나도 유치하고 뻔뻔하다는 겁니다. 사실 20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20대 초까지도 중2병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가 번화가의 유혹에 빠져 방황했던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고 친구들에게 금전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노구치가 남긴 트위터 글 "죽겠다는 각오로 일한다. 루카의 웃음을 위해서"라는 문장을 보면 18살 소녀가 얼마나 비뚤어진 애정결핍과 환상 속에 갇혀 있었는지 보여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잘못도 산채로 차가운 땅속에 묻혀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졸업 앨범과 빌린 돈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나루미의 맹목적인 증오, 그리고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가해자들의 잔혹성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단짝 친구의 손에 의해 가장 끔찍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던 18세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여지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